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94페이지죠. 94페이지 시험 쟁점사항 중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정비사업을 안 하게 되면 해제하겠다 해서 우리 해제 사유가 두 개를 일단 나눠요. 크게 분류, 대분류가. 그러니까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두 개로 나눠진댔죠. 그래서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하는 거는 일정 기간을 줬는데 안 해. 그럼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해제하겠다. 그리고 얘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니 이거는 해제하는 게 맞겠다.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제 사유는 일정 기간, 3년 동안 안 했다, 2년 동안 안 했다, 5년 동안 안 했다, 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 중에 2년이라는 거 하나만 외우세요. 추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안 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 인가를 2년 내에 안 했다. 추진위원회 나올 때 이때만 2년이고요. 얘 빼고는 대부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3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이 하는 거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조합 설립을 안 하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2년에다 조합 설립 3년 더 하면 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단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2년은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랑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사유에 해당될 때, 그래서 30세 이상 과부는 임신 불가능해서 달동네 가서 10년간 막 절하고 살 쭉 빠져서 과반수 빠지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세 이상 과부는 임신 불가능한데 과부가 임신하면은 옆집이잖아, 이거. 그래서 10년간 빌어, 10년간 달동네 올라가서 10년간 빌어서 살이 쭉 빠져서 얼마 빠지면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이거는 해제할 수 있다는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예상된다, 해제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해제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못하겠다고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달동네인데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 과반수가 해제해달라고 동의했을 때, 그리고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그 숫자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이 됐어, 이미 구성이 된 상태에서 과반수가 해제해달라, 과반수 해제해달라. 그럼 이거 요청하면 해제할 수도 있다는데, 종전에는 요 네 가지가 있다가 이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과반수 요거하고 요 과반수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 체크해 드릴 건데, 이거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니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의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되면 종전 용도로 뭐 해야죠? 환원해야죠. 그래서 효과 중에 하나가 종전 용도 환원이다. 그리고 재개발하려고 했던, 재건축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해제돼 버리면 건물 무너질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죠. 스스로 개량 방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지정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있었다, 조합이 있었다, 이거 없어졌죠. 그럼 얘네들도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한 거, 조합 설립 인가받은 거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제 사유인데 올 가능성이, 얘는 나왔는데 얘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봐두실 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아까 그 2년이란 말 나오고 3년이란 말 나오고 5년 나오면 일정 기간 안 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이 몇 년으로 돼 있었어요? 3년. 추진위원회 나올 때 있죠.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받는 거 몇 년? 2년.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시하는 거 2년. 이거 아니면 구역 지정되고 바로 조합 설립하러 가는 거는 3년, 조합이 사업시 인가시하는 거는 3년 주겠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유일하게 재개발이죠. 얘는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을 안 하니까, 추진위원회 안 하니까 바로 몇 년? 5년. 5년 안에 사업시 인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제를 하거나 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 요 사유인데,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예를 들어서 정비구 예정일로부터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모르겠다. 그럼 몇 년이겠네? 3년. 그럼 구역 지정하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간다는 얘기는 추진위원회 안 나왔죠? 그럼 몇 년? 몇 년? 3년일 거고, 요거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는 몇 년이겠네? 2년. 그럼 요거로 가는 거는 3년.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 인가시 하는 거는 2년. 조합이 사업시 인가시 하는 거는 3년. 모르겠으면.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 바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는 거는 몇 년? 5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반드시 해지 사유고, 해지할 수 있는 임의 사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달동네이죠. 달동네. 여기서 15야라고 그러죠. 15야. 몇 살 이상 과부랬죠? 30세 이상 과부는 임시 불가능하댔죠? 그러면 달동네 가서 몇 년간 빌으라고 그랬지? 10년. 저라면 이제 계속 저라면 살 쪽 빠질 거예요. 얼마가 빠지면? 과반수 빠지면 요때 가능하다. 해지할 수 있는 사유 30% 이상이 해지해달라고 동의했을 때, 과도한 부담 예상될 때,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 달동네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는데 과반수 이상 해지해달라고 동의할 때, 그래서 이거를 15야 달밤이라고 그래요. 15야 달밤 둥근 달이 과반수 거리면, 요 시험에서는 요 과반수 갖고 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0이 뭐예요? 10년간 달 뭐예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10년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얼마가 동의를 하면,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제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어떻게 법조문에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94페이지 여기서 구청장 등이 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특광에게 지정 신청했으면 해제 요청하는 것도 똑같고, 아니면 본인 지정권자가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가, 제가 1번에 정비 예정구역일로부터 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지정 신청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은 3년인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자, 구역 지정되고 2년 나오면 뭐 나와야죠? 추진위원회. 2년 나오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서 인가청 안 했을 때, 모르겠으면 다 몇 년 찍어요? 3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단독으로 할 때에는 5년 준댔죠.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그럼 요거는 해제할 수 있다예요. 얘는 일정 기간 안 했으니까 반드시 해제하는 거야. 이런 반드시. 그럼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 구역 지정 후 추진위 나오면 2년. 추진위가 조합설립 2년.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모르겠다 3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몰라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시행하는 건 5년. 그래서 요 단어 보고 연습하시면 되는데, 그 기억이 안 날까봐 제가 아까 판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추진위원회 나올 때만 2년이고 나머지 3년, 토지 등 소유자 사업시행인가 시행하는 거 5년. 이렇게 해서 자주 봐주시면 돼요.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제하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요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럼 항상 지정할 때 절차나 해제할 때 절차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 다음에 뭐예요? 심. 그러면 여기 심의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도 거쳐야겠죠. 자, 그러면 주민 의견 들은다는 얘기는, 우리 공람기간이 공법에서는 다 며칠로 되어 있냐면 14일 이상인데, 정관장 홍사함에서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며칠이랬죠? 30일 이상 공람하는데, 지정할 때 정비계획으로 할 때도 해제할 때도 30일은 똑같겠죠. 30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들어라. 지정을 해제할 때나 요청할 때나. 지방의 의견 제시는 항상 며칠 안에 하세요? 60일 내. 만약 60일이 지날 때까지 의견 제시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심의라는 거는 지정권자가 막 지정을 해제하거나 막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지정권자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여기가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뉴타운이다. 그럼 재정비위원회에 심의 거치면 돼요. 연장이라는 건, 이거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동의해서 이 도래 전에 좀 연장 신청했다. 약간 추진 상황으로 봐서 이건 존치가 좀 필요하다. 그럼 2년 정도는 연장할 수 있어요. 2년. 그리고 해제가 됐어. 지정이 되면 고시하고 국토부에 통보하고 일반인 열람시키죠. 해제도 똑같아요. 고시 통보 열람. 고시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통보 보고하고, 그다음에 와서 보라고 주민들한테 열람시켜라. 이건 이제 지정한 후에 해제 절차고, 그 다음에 여기 정비구역의 임의적에 현관편하세요. 임의적 해제사 이건 할 수 있다죠. 반드시 하여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등수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가능,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가 아까 달동네 그러면 주거환경이죠. 스스로 개량해야 되는데 몇 년간 안 했어요? 10년. 근데 얼마가 해제해달라고 동의했어요? 과반수.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자 중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 못 외우니까 그 범위 있는 사람이 이거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구성이 된 상태예요. 조합 설립이 됐어. 이때는 과반수만. 동의하면 해제 요청하면 이거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해제될 때 효과 있죠. 효과 중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전 이전 상태로 아까 환원된다고 그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해제된 정비구역을 스스로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 이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되면 기본계획 반영된 거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한 거, 조합설이 인가한 거는 뭐 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취소된 걸로 간주하고 이거 그 내용을 고시하면 끝난다. 이게 현재 해제에 관련된 내용 전부인데, 요 시잘부 2번 보시면 제가 아까 지정할 때 절차나 해제할 때 절차 똑같았죠. 그러면 직접 해제하거나 구청장 등이 해제 요청을 하면 지방도계 심의 거쳐서 해제한댔는데 그 사유가 이런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어요. 6가지 있었죠. 그럼 종전 용도로 환원되고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 가능한 사업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왜 주거환경 개선은 빠졌냐? 주거환경 개선은 스스로 개량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효과고 그걸 갖고 문제를 냈는데, 요 문제 중요합니다. 요 문제 중요한 거. 올바른 거 찾는 건데, 올바른 거. 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권자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됐다. 이러이러한 사유일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하여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 반드시 해제하는 거는 2년, 3년, 5년이었었잖아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크게 반드시 해제하는 사유는 일정 기간 안 했을 때. 15야 달밤 이거 임신 불가능 이거는요. 이런 사유니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국장이 주어로 나왔어? 일단 틀린 거야. 정비법에는 국장은 기준만 제시하고 안 나와요. 국장은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 이거 뭐고 틀렸어. 지방도계 심의 거쳐서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데 이건 국장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지정권자에 어느 분이 없어요? 국장이. 틀렸고. 3번.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때만. 틀렸고. 자, 정비구역 등 해제가 됐어요. 그럼 정비계획으로 변경됐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이전 상태로 뭐 된 거로 봐야지. 즉 돌아가야지. 환원된 것으로 본다. 얘는 틀린 게 없네. 4번에 맞네. 5번.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기 전에 국장에게 승인을 얻어. 승인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관계서로 열람해라. 아까 해제되면 고시, 통보, 열람. 고시, 통보, 열람. 해제 고시하고 국장에게 통보하고 열람하는 거지. 왜 승인을 얻어요? 그렇죠? 자,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만 맞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요 지문 그대로 또 유형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건 기출문제인데 13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개정됐거든 이때. 자, 구청장 등이 특광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반드시 해제하는 거는 2년, 3년, 5년, 연장해서 2년 이거였었죠. 아닌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2, 3, 5년인데 딱 보니까 4년이 보이네. 4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틀렸죠. 이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에는 사업시행 인가시하는 거 몇 년 준댔죠? 5년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4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그럼 1번은 맞냐? 자, 재건축인데 2년 나오면 추진위원회 나와야 되죠.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승인청을 안 했을 때 맞고, 그리고 조합서 인가 받았는데 사업시 인가다. 추진위원회 이런 거 없으면 몇 년? 3년. 조합의 재개발 사업인데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럼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맞고.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했던 예정일로부터 몇 년 모르겠다 그러면 3년 될 때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때. 답은 5번이 틀렸어요. 4년이 아니라 5년이다. 그래서 답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나왔는데, 자,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어느 사업에만 있냐면 재건축에만 있어요. 일단 재건축. 그리고 종전에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단지 안에 건축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겠다. 건축물을 다 하겠다. 안전진단은. 여기서 안전진단의 가장 큰 개념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하고 갈까요? 자, 이거부터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도시군계 시설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이 도시 안에 정비할 곳이 한두 개가 아니야.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서울에만. 이걸 한 방에 못 하니까 정비 기본 방향부터 짜겠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의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짜서 이 예정 구역이 나오면 예정 구역별로 정비 계획 수립 시기 정해놓고 정비 계획을 짜서 이 계획으로 구역 지정을 하겠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도시가 어디죠? 특, 꽝, 시, 군이니까 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해야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정비 기본 계획 짜는 거야. 그럼 이분이 정비 계획 짜서 정비 구역 지정도 다 이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 계획 짜라고 다 모아놨더니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군밤만 까먹고 있어. 할 게 없으니까. 짤 게 없는 지역. 군고구마 까먹고 있어. 군수. 그래서 원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다 하는 건데 여기는 누가 빠지는 거예요? 군수가 빠지는 거예요. 군수가.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이 짜고 정비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서 특광, 특특, 시군이 본인이 지정하는데 이 특별시, 광역시는 짧게 많아요. 짧게 많은 지역이 특별시는 구로 나눠지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계획을 짤 수는 있는데 지정이 안 되니까 이분한테 지정해달라고 뭐예요? 요청해야 되잖아. 그래서 군수랑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죠. 광역시의 군수, 요 군수. 그러면 이 사람은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 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구역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그래도 지정권자는 이분이죠. 이 사람을 이제부터 지정권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때 이방권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 계속 나오죠. 너무 길어서 이하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앞으로 시행자는 갑이란 시행자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시장, 군수 등 정비계획 짠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얘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고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 철거하고 새로 질 때 더 줘야 되죠. 그러면 높이도 완화해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면 난개발 될까봐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죠?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 요 구체적인 정비 계획 짤 때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서 구역 지정을 했으니까 정비 구역은 곧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고 계획을 또 짤 필요가 없이 여기서 짰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까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구역에다가 계획까지.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알고 계시면 그럼 여기서 안전진단을 누가 할 거냐? 안전진단은 구역 지정되고 나서 안전진단 했는데 통과 안 되면 이거 왜 지정한 거야? 그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짜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불렀지 아까? 이반권자라 했죠. 이반권자가 이 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놨어. 이 수립 시기 도래한 때 이반권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반권자가 즉 정비계획 짜는 사람이 안전진단 대상하는 주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재건축 단지인데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공동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뭐까지? 건축물. 이거를 어느 분이 이반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1번 그러면 이제 현지 조사하고 의견 들어보겠죠.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한테도 물어보고 안전진단 해봐야겠다라고 판정이 되면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받은 얘네가 안전진단 하나씩 하고 결과가 A, B, C, D 2등급인데 보통 A, B, C 등급이 나오면 이게 물청소, 페인트 칠 이거는 이제 물청소랑 페인트 칠 통과 안 돼요. 근데 D등급은 조건부 통과라 얘는 무조건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결과가 나왔을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
그럼 비용 부담은 원래 정비 기금 갖다 하는 건데 니네가 요청했으니까 비용에 어떤 협의를 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부담시키게 되면 얘네들 일정수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면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하냐면 요청한 자랑 그 다음에 입안권자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결정된 내용 D등급인데 도시계획상 지금 당장 가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럼 거부할 수도 있고 이거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 그럼 결정을 하게 되면 요 입안권자 중에서 입안권자가 아까 시장, 특부터 쓸까요? 입안권자, 시장, 군수, 아까 구청장도 있었죠. 광역시 군수랑. 이 사람 중에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죠? 시장 군수잖아. 그래서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요 시장 군수, 요 시군구. 요 시군구가 윗사람이 누구죠? 특특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요 특광 도지사한테만 결과 보고서를 갖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나 결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봤는데 이거 결정한 거 좋긴 한데 지금 이거 통과되면 투기과열지구인데 더 투기 일어날 것 같아서 결정한 거 좀 취소 좀 해주실래요? 취소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요청하게 되면 입안권자 응할 수는 있는 거야? 응해야 되는 거야? 응해야 돼요. 그래도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입안권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결정했고 윗사람한테 보고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취소에 응할 뿐이지 그래도 결정 권한은 입안권자한테 있는 겁니다. 특광도지사가 또 서류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좀 줘보세요 라고 요청하면 검토 결과 다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으니까 야야 너 안전진단하게 일어서 이래? 그럼 내가 일어서서 안전진단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붕괴된 건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해야 되겠네?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잘 나왔어요. 이거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되는 거? 제외되는 거. 천재지변 주택이 붕괴 무너졌어. 신속히 재건축해야 돼. 그러면 안전진단 제외할 수 있다.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 이거 사용하면 안 된대. 무너질 것 같대. 안전진단 하다 죽겠네. 그럼 안전진단 하다 죽겠다. 사용금지 떨어지면 안 해도 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 충족했을 때 잔여 건축물 이게 100개 동이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2만 일단 해요. 이게 통과가 되면 3분의 1은 통과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전진단 안 해도 돼. 이걸 잔여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축물? 잔여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진입도로 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이 됐다. 여기가 진입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건물이 있었던 거야. 그럼 무조건 진입도로 만들어야지 안전진단 통과 안 되면 도로가 이렇게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전진단이고 뭐가 안 하겠다. 그리고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서 이미 D등급하고 2등급 여기서 받아온 거예요. 그럼 걔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D등급하고 뭐 등급? 2등급. 이걸 대라고 그래. 대. 프랑스 말로 드라고 그러죠. 드몽 할 때. 여기 D등급하고 2등급을 이미 받았을 때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 통과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동네 붙어요. 그럼 이거 통과됐으면 이제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짜는 거예요. 짜서 구역 지정이 딱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 설립 인가받는 겁니다. 요 순서로 가는데 요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 교재. 자, 여기 필수 지문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안전진단은 누가 해요? 그럼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 아까 누가 한다고요? 입안권자가. 근데 입안할 때 얘네가 안 하고 있으면 얼마 동의 얻어서 전부 다 공통점이 10분의 1 나머지 내용 안 봐도 돼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을 하면 안전진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때 안전진단은 단지 안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안 하는 게 몇 개 있다고? 4개, 5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안전진단 누가 해야 돼요? 입안권자가. 그럼 안전진단 신청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입안권자한테. 이 기금 이게 비용 부담이지만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할 때 얼마 동의 얻어 그랬죠? 그래서 10분의 1. 그럼 안전진단 신청했을 때 통보해 줍니다. 30일 안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해봤더니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는 것도 누구예요? 입안권자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아까 제외하는 거, 무너진 거 뭐? 붕괴, 쓰지마, 사용금지, 남은 거, 잔여건축물. 어디 위에 있는 거? 기반시설. 시특법에서 뭐 받은 경우? D등급하고 E등급 받았을 때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할 포인트가 안전진단은 건물이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결정도 누구예요? 입안권자. 이게 통과돼야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는 거고 재건축에만 있지 다른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에는 없다. 이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지문에서 X가 빨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98페이지 가볼까요? 97페이지 밑에 문제 풀어보자. 97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문제인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이렇게 써 있잖아. 틀린 거 찾아라. 1. 누가 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뭐 하는 사람? 그렇죠.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위해서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뭐 한때? 도래한때. 안전진단 해야 되죠? 깔끔하네. 2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이 됐으면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고. 3. 정비계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노후도 여러 가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도 누가 해요? 결정하여야 한다. 누구야? 입안권자가. 주어 입안권자잖아. 결정하여야 한다. 맞네. 그 다음에 4.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국토안전관리원이나 또는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야 이거 한 번 더 적정성 검토해봐. 야 니네 결정한 거 한 번 더 해봐. 라고 검토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비계 입안권자는 정비계 입안 여부를 결정했을 때 지체 없이 국장에게 뭐야? 결정 내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한테? 특광, 도지사한테. 특광, 도지사. 여기서 특특은 뺐죠? 특광은 본인이니까 빼고 그러면 시군구가 특광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아까 뭐야? 제출하랬지. 국장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광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정 내용을 보고해서 결과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네요. 5번. 정답 5번. 이런 유형 문제 많았으니까 하나 더 볼까요? 안전진단 문제 2008년도 요거 나오고 나서 계속 바뀌었는데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노후불량 건물 수에 충족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잔여건축물 안전진단을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네. 1번 맞고. 2번. 안전진단 요청에는 요청할 때 아까 10분의 1 동의 얻으랬죠. 동의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라. 3. 안전진단 소요되는 비용은 하고자 하는 자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비기금에서 부담하는 거고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2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에 통보한다. 잠깐만. 지금 안전진단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입안권자가 한다고 그랬잖아. 입안권자가 실시 여부를 며칠 내? 30일 내 결정하여 통보하는 거지.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 금지란 말 나왔네요. 그럼 안전진단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에서 인정했을 때는 제외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시도지사 인정해야 돼요. 입안권자가 인정해야 돼. 입안권자가. 입안권자 인정해야지. 그래서 여기 입안권자가 곧 결정권자고 요청하면 30일 내 통보하고 요청할 때에는 10분의 1, 10% 동의 얻어야 되고 안전진단 기관 지정해서 결과 나오면 얘한테 통보한다. 결정도 누가 한다? 입안권자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문제 하나 더. 자, 안전진단에 대한 또 설명인데 옳은 거네요. 그럼 틀린 것도 4개 찾아야 되는데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때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랬죠. 10분의 1.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자, 사용금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런 거죠. 입안권자 인정했죠?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 안 해도 되지. 그리고 3번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는 게 3개 중에 하나죠. 이게 맞네. 4번 천재지변으로 붕괴 나왔어. 붕괴.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입안권자 인정까지 했죠? 했죠?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지. 시특법에서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C, D, 2등급일 때 제외할 수 있다 해요. D, 2등급이에요.
D 등급이지. C는 아니죠. 그래서 D 등급일 때니까 그럼 맞는 거는 3번만 맞고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 정도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계획인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인데 누가 없다. 군고구마 고문다가 없댔죠. 정비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정비구역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똑같은데 여기 누구도 있었죠.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은 직접 짤 수는 있으나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특광에게 지정 신청했던 거죠. 그리고 공법에서 공람할 때 기본계획은 14일 이상인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있죠. 관리처분계획은 며칠 이상? 30일. 그래서 여기 30일 이상 여기다 현관평해주세요. 그래서 의협심 거쳐서 공람하고 정비계획 가지고 구역 지정을 하면 여기에 무슨 계획 들어있댔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들어있으니까 구역 지정할 때 심의 거친 후에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다가 계획까지 결정고시로 본다. 거꾸로도 돼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 지구단위 넣으면 정비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될 수 있고 양쪽이 다 된다. 그리고 여기서 특광, 특특, 시장 중에 얘네가 무조건 짜는 게 원칙인데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시 있죠. 시 중에 무슨 시? 일반 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사가 짜라고 하지 않으면 안 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시장이라 시장은 도사 승인 얻어야 돼. 그래서 방향 잡는 거니까 10년 단위로 짜되 중간에 한 번씩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하고 일반 시장의 경우만 도사 승인 얻어라. 특광, 특특, 시장 중에서 자 얘는 다 짜고 나면 국장한테 뭐 드려야죠? 보고해야지. 의무적으로 짜야 되는데 인구가 50만도 안 되면 안 짤 수도 있다. 기준하면 누구였죠? 기준하면 국장.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이 여기서 지정이 되면 여기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해서 짰어요. 이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짜러 가는 거지. 그리고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에서 요 내용 정도만 아시되 권한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자 제가 정리해놨는데 보시면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이라 누가 없다. 군수 없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원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다 짤 수도 있고 구청장도 짤 수 있죠. 구청장들은 특광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네 글자로 이방권자가 되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은 그대로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 거죠. 그럼 이제 요 권한자는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두셔야 되고 헷갈릴까 봐 제가 그림 그렸던 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조합이 맞는 것은 자, 띠리리는 정비 기본 계획을 자, 방향 잡는 거니까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제외한 이거 얼마 시가 아니에요? 50만의 대도시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했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결과 기본계획 반영한다. 그럼 이거 누가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 광, 특, 시장. 군수 안 나온댔죠? 군수 안 나온댔어. 틀렸고. 군수 나온 거 틀렸어. 그럼 여기까지는 맞네. 요 두 대가 맞네. 2번하고 3번이 맞았죠? 그리고 몇 년 단위? 10년. 인구 얼마? 50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맞고. 자, 띠리리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얻어라. 이거는 누가 얻어요? 시장 중에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 대도시장이 아닌, 그쵸? 아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얻고, 승인하면 협의하고 거쳐서, 협의 후 지방도시 심의 거쳐라.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되겠네? 2번이 되겠네. 2번이 3번이 되겠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니까. 요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니까 답은 몇 번? 3번 되겠네요. 그래서 요 표 하나 채우면서 공부하라고 만든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계획 관련된 문제로 가끔가다 언급하는 건데. 자, 볼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계획 내용에 자, 정비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죠. 방향 잡는 거 아니야. 여기 무슨 계획 들어있댔죠? 지구단위 계획 들어있댔잖아. 그럼 지구단위 건축계획 들어있어야 되죠? 건축계획. 그럼 아닌 거 찾으랬어요. 그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얼마까지, 용적 얼마까지 건축계획이죠?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정비구역 교육환경 어떻게 보호할 건지, 정비사업 추산액에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은 왜 들어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 내용과 상관이 없죠. 이건
구역을 지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는 거지 분양을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도시공개 시설은 어떻게 도로를 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 4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비 기본계획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낸 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 이제 아까 몇 년 단위로 짠댔냐면 10년 단위.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요? 10년 단위. 틀렸고 산업의 유치, 업종, 배치는 구체적인 거죠. 그럼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게 아니겠지. 틀렸죠. 기본계획의 기준하면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해야지. 틀렸네. 4번. 시장은 기본계획 고시한 때 뭐는 해야 돼요? 짰다고. 국장에게. 보고 드리세. 보고해야 된다. 맞네요. 4번은 맞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토지 10년마다가 아니죠. 틀렸네. 그래서 아까 그 표박스에 있는 내용만 좀 보시고 그 기본계획의 내용의 종류만 몇 개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는 건데 이런 유형으로 나왔을 때 안 틀리기 위해서 연습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인데 17년도 감평사 문제인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 도시 어떻게 정비할 거냐에 대한 방향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국가정책 방향을 도시에서 어떻게 짜? 이거는 정비 기본 방침에 있어야죠. 그리고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거냐, 광역적 정비 어떻게 할 거냐, 녹지 조경 어떻게 할 거냐, 건폐율 용적률 밀도 어떻게 정할 거냐, 범위 정도. 그래서 다 포함되는 건데 아닌 거. 그래서 1번은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은 정비 기본 방침의 내용이에요. 방침의 내용이다. 1번 틀렸네.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또 정비 기본계획의 또 내용입니다. 요거랑 정비계획이랑 비교한 거예요. 옳은 거 찾아라. 1. 정비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주민 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는 뭐 사람이 아니야? 왜 제외를 시켜? 세입자도 사람인데 포함시켜야지. 의견 들어야죠. 그리고 건축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거겠지. 시군은 기본계획을 군수가 짜? 틀렸죠. 5년 단위로 짜요? 10년 단위? 10년 단위. 맞은 게 없어. 맞은 게. 그리고 밀도라는 건 범위잖아요. 범위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지.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라. 건폐율을 얼마 하겠다, 용적률을 얼마 하겠다는 정비계획이고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 범위잖아. 범위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죠. 틀렸고. 기본계획 내용 중에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하겠다. 이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이 해당 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는 심의 거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이거는 심의 안 거치는 종류가 막 있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1, 2, 3자가 틀렸기 때문에 5번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가 틀렸는데 5번이 맞거치 하고 찍어야지 모르겠으면 긴 거 찍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정비기반시설이고 있으면 좋은 거는 뭐예요?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는 얘기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좋은 거 고르라는 얘기죠. 자, 우리 공동작업장이 꼭 있어야 돼? 아니죠? 하천이 있어야 되죠. 공공공지 있어야 되고 공원 있어야 되고 주차장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있으면 좋은 거잖아. 공동이용시설이라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17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은 정비기반시설. 있으면 좋은데 꼭 있어야 되지 않은 것들 뭐 타가소, 뭐 어린이집, 뭐 마을회관 뭐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공동이용시설의 하나다. 그래서 답은 1번.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정비구역의 이제 규제 대상 중에서 하나 볼까? 여기서 하나 볼게요. 우리 도시공개 시설부지 결정되면 개발행위 금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금지에다가 이것들이 나무 심어서 용도 변경해서 건물 뜯어 고쳐가지고 수익률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금지. 허가 없이는 못해요. 정비사업도 구역 지정되면 싹 밀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금지, 대수선 용도 변경 중목 벌칙제 금지인데 얘는 오래된 건물 뜯어는 고쳐서 써야죠. 무너지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없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대수는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랑 용도 변경이랑 중목 벌채 식재는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으셔야 돼요?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다. 단 생업 관련된 거 관련돼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천재지변, 뭐 경작 이건 허가 안 받죠. 그리고 존치하기로 했는데 물건 쌓는 거 안 받아도 돼. 나무를 관상용 나무를 임시 식재하는 건 안 받아도 되는데 어디에다가는 심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작지. 경작지에다 심으면 보상금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에 지금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야.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그리고 용도 변경하고 중목 벌책 식재 이런 거예요. 자, 생업 관련된 거, 농산물 생업 관련된 거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농산물 생산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죠. 경작하는 거 안 받죠? 경작하는 거. 그리고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가능한데 경작지는 안 돼. 경작지는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 농업보상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4번이 답이고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된 거니까 내 생업이죠. 종무 배양장 이거 태국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산과 관련된 거는 농업과 관련돼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 생업 관련돼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2014년도에 또 냈는데 볼까? 자, 정비구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모두 골라라.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도 받으라는 얘기죠. 건축하는 거는 가설건축물 포함해서 건축하는 거 중목벌채 받아야죠. 공유수면 매립이 토지 형질 변경이니까 허가 받아야죠.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걸 매돌 이상 쌀 때 1월 허가 받아야지. 다 받아야 되니까 5번이 답이네요. 허가 대상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래서 여기 해설해 보시면 자, 해설 보세요. 해설에 정비구역은 지정되는 순간 지구단위 구역 되고요. 정비계획은 곧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시 의지하겠다. 그리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에다가 중목벌채 식재는 허가 대상이고 추가로 여기 용도 변경도 하나 써주세요.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인데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지인데 생업 관련된 거, 응급복구하는 거, 경작을 위하는 것들은 허가 안 받는데 중목에 임시식재를 하는데 어디다가 심는 거? 경작지에다 심는 거는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구역 지정할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는 우리 시수구역은 시수삼신 시수구역은 3월 안에 신고였는데 개정 30일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며칠 내? 30일 내 신고하고 개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며칠 내?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 가능하다. 됐고 이제 여기까지가 구역 지정 관련된 거고 이제는 사업 관련된 거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잘부 5번에 자 우리 페이지는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 부분은 이제 일단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 그리고 그 비교할 사항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글씨 좀 잘 보이게 확대한 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이 나와서 예정구역이 나오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짜서 구역이 지정이 됐다. 자, 지정이 되면 극히 열악해요. 정비기반시설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약간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이야.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슨 동네예요? 달동네야. 달동네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가 맑아서 온 거 아니랬죠. 갈 데가 없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능력이 안 되면 누가 해줄 수밖에 없냐면 시에서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는 시장 운수 등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방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네 나가기 싫으면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그리고 전부를 그냥 사버리는 거야. 전부나 일부를 사버리는 거 수용 방식. 그리고 땅으로 바꿔주겠다 환지 방식.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 헐거서 나중에 다시 지어서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관리처분 방식. 섞어 쓰는 거를 이제 혼용 방식이라고 해요. 이 방식으로 하거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주택, 상가, 공장이잖아요. 그럼 얘 헐근 다음에 다시 주택, 다시 상가, 다시 공장 줘야 되죠. 그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그러면 안 되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이런 말 써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했으니까 환지 방식도 돼요.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이 없어요.
건물하고 토지 같이 가진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럼 환지 방식이 나올 일이 없어. 단 관리 처분할 때 기존에 주택 내놨으니까 주택 줘야 되니까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준주거랑 상업지역이면 오피스텔도 돼요. 오피스텔이면은 이게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일 때만. 그래서 전체 연면적의 그 30%만 돼요. 그래서 53불곡이라고 그랬죠. 오피스텔은 몇 프로? 30%. 그럼 이 사업 방식만 보고도 무슨 사업인지 맞히셔야 돼. 건축물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재개발. 주택인데 오피스텔도 돼요 그러면 재건축. 그리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막 혼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수수료 계량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일정 수의 과반수 동의 얻으면 주공을 해달라고 하면 얘 지정해 줄 수는 있어. 근데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때에는 얘 나가야 되고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2 얻고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전체 2분의 1 이하면 동의 안 얻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시행자를 지정해줘. 주공이나 법인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면 얘네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업자, 등록업자랑 같이 해라. 공동으로 해라. 건설업자랑 등록업자 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뭘 설립해야 돼요? 조합을 설립해야 돼. 원칙이. 근데 여기 상가 공장은요. 이 상가 전체를 혼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장 두 개가 같이 하겠대. 공장 주인 2명이야. 그럼 둘이서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명 미만일 때에는 재개발은 누구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해. 근데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전문성이 없어서. 과반수 동의 얻으면 전문가들이랑 같이 할 수는 있게 해줘. 이걸 공동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랑 하냐? 전문가인 시장군수 등하고 주공 등하고 아니면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에서 건, 등, 한과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재건축은 돈이 많은 애들이라 잘 안 하는데 시장군수 등, 주공 등하고 건 등하고는 해도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랑은 같이 안 해요. 다 맡겨버리지. 그래서 공동시행할 때만 없습니다. 얘는 건등신 아니고 재건축은 건등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행자, 시행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교재에서는 이게 페이지가 좀 밀려가지고 요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시행자, 시행 방식, 재개발, 시행자, 시행 방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방식은 3가지 사업이 다 있어요.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가지인데 모두 가능한 정비 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거. 그러면 일단 환지 방식은 어디는 없죠? 재건축은 없어. 그럼 재건축은 답 아닐 거야. 디귿 들어간 거 다 지워버리세요. 디귿 들어간 거 다 지워버려. 그리고 도시개발은 아니고 재정비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아니니까 남는 거 2개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거 가능하죠? 재개발은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하는 가능하죠. 그럼 이 2개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부 문제 첫 번째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문제는 2009년도에 나온 문제지만 최근에 유형 묻는 문제로 나올 때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천히 볼게요. 자, 정비 사업이 3가지인데 그 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 얘는 안 되는 거. 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게 된다. 그럼 이거는 일단 환지가 나왔으면 재건축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혼용한데 그럼 재건축이 아니라 이거 주거환경 개선 얘기하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네. 답은 1번이 될 건데 2, 3, 4, 5가 맞는지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2번에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든 전부를 수용하든 주택 건설에서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하는 방법도 되고 환지도 되고 혼용도 되는 건 무슨 사업이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맞지? 그리고 전부 수용해서 우선 공급하는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능하고 건축물,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나오면 재개발 나와야 되잖아요. 공급하는 거 재개발 맞지? 환지로도 재개발 가능하죠? 예, 맞네. 그래서 답은
1번은 허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되는 거다. 요거를 이제 변형해서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제 조합 관련된 거 나오는데 요 조합 관련된 거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조합은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 나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안 나오고 재개발하고 누구만 나오죠? 재건축만 나오는데 재개발은 동의 안 해도 자동 조합원인데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랬죠. 개발법 할 때. 여기는 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후에 얘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재개발은 전체 총수 있죠. 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수 4분의 3과 그들이 절반의 땅만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4, 3, 2, 1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4, 3, 2, 1.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근데 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주택단지 안도 가능하고 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해서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재개발하고 거의 유사한데 재건축의 규제가 더 세서 얘는 총수는 4분의 3인데 면적은 2분의 1이 아니라 더 세게 3분의 2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4, 3, 3, 2.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됐어. 4, 3, 2, 1 얘는 4, 3, 3, 2. 그리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일 때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동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동의를 안 했다면 무슨 청구 때려요? 매도 청구 때린다.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문제에서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요건 나오면 재개발은 4321, 재건축은 4332 단지 바뀔 때. 그래서 요거 나중에 3분의 2하고 2분의 1 바꿔서 내니까 요런 거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21년이면은 작년 문제죠. 작년 기출문제인데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으세요. 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입니다. 그럼 시장운수 등은 주공 등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동의 자체를 안 얻는데 이거. 이게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이거는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고 세입자 과반 동의 얻을 때 2분의 1 이하면 안 얻어요. 근데 여기 3분의 1이면 2분의 2 이하죠. 아예 동의 요건 자체가 없어. 동의 요건 자체 거치지 않습니다. 2분의 1보다 작잖아. 3분의 1이면. 그럼 얘는 틀렸네. 2번. 재개발 사업을 아까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겠죠.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이면 20인 미만이 안 되잖아.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할 수가 없죠. 예, 틀렸네. 3번.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자, 구성 승인을 받았으면 얘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했을 때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거는 요거는 3년이 2년이 아니라 몇 년? 3년. 틀렸고.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0인이면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된다. 우리가 조합에 임원을 둘 때 조합장 1인과 이사는 3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두라고 되어 있어요. 단 이게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한다.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조합에서. 근데 주어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두는 게 아니죠.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200인이면 100인을 초과한 거죠. 그때는 이사가 몇 명 이상이어야 돼? 5명 이상 이사를 두어야 된다. 맞는데 앞에 주어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누가? 조합이.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답은 5번이겠네. 답 5번. 주민대표회의는 자, 우리가 조합이 안 하면 주민대표자를 뽑아서 얘네들이 의견 제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나와야 되니까 전체 수의 과반수 동의 얻어야지.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3명 이하의 감사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요건 내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동의요건 할 때 아까 봤던 거 재개발은 4321 주택 재건축 사업은 단지 바뀔 때 4332 했죠. 4332.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동의권 한번 봐볼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가면 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재건축인데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겠다. 그럼 단지가 아닌 지역이면 4, 3, 3 이겠죠. 그럼 단지 아닌 지역의 총수 4분의 3, 면적은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답일 건데 재개발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에는 4, 3, 2, 1이죠.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4, 3, 2, 1 맞네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 할 때 이것도 언급할 수 있어요. 17년도 간평사 문제인데 올해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 1.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자 101호를 3명이 공유하고 있어. 3명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몇 명이죠? 1명. 대표하는 1인이 토지 등 소유자다. 맞고. 재개발도 하나 건물을 여럿이 공유한대요. 그럼 하나를 10명이 공유하면 대표자 1명이죠. 대표하는 1인이 토지 등 소유자다. 맞고. 국공유지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봐요.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한다. 맞고. 자, 재개발의 경우에 우리 재개발할 때 이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 위에 지상권자가 있다.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산정 시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권자였으면 대표자 1명인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따를 때는 각각 1명이에요. 근데 여기 재개발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소유자랑 지상권자 중에 대표하는 1명이 토지 등 소유자다. 맞죠? 맞고. 재개발에 자, 둘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가 공유자가 동일하다. 그럼 각각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본다? 잠깐만요. 재개발 구역인데 A하고 B가 땅을 공유하고 있고 여기 땅도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공유한 경우에 대표자 1명이죠. 공유할 대표자 1명인데 같은 사람이니까 대표자 1명이어야지. 그러면 각각을 봐야 돼요. 대표자 1명이에요. 대표자 1명.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토지 등 소유자여야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었어야 돼요. 정답 5번. 그 다음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 내는 문제 유형이나 2005년, 2009년, 2012년인가 계속적으로 수정돼서 나왔어요. 그 수정된 원본입니다. 원본인데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고르세요. 1번부터. 자,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에 붕괴 우려가 있으면 조합이 빨라요? 공공이 빨라? 공공. 그러면 이때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시장군수 공공 시행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번이 천재지변일 때에는 공공이 시행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자, 사업 시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업해도 좋다라고 한 거죠. 그럼 이때는 사업 좋다고 한 거니까 재건축은 수용이 원칙이 안 되지만 수용하려면 사업 인정 받아야 되지만 공시법상 이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네요. 됐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람 공고일 현재 정비 예정구역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세입자는 과반수 얻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될 때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스스로 개량하는 거는 동의 얻을 필요 없어. 안 당하니까 수입자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번.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등. 시장군수 등 주공 등으로 공동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재개발은 누가 원칙이냐면 조합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20인 미만일 때 시행하거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등 신앙과 공동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2분의 1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죠? 과반수 동의지. 과반수. 그 과반수가 뭐냐면 이거. 여기 조합이나 조합이 할 때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군수 주공 등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군수 주공 등인데 이걸 2분의 1로 바꾼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사업 시행 관련된 문제고, 자, 시잘부 6은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내용하고 절차 중에서 우리 순서 하나 아셔야지.
4인분 먹었다고 관시하지 말라고 했었죠. 4인분 관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분양신청 기간 주고 분양신청 받아서 끝난 날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떨어지면 이때 시작해라. 철거 시작. 철거 시작이니까 사용수익 정지되는 시기는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때 시작이죠. 이 순서인데 그거를 밑에다가 써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4가 뭐냐면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분양시청 받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인가고시한 때 뭐예요? 시작. 사용수익 정지 때리겠죠. 철거 시작. 그다음에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고 공사 끝났어요 라고 한 다음에 소유권 가져가세요 라고 소유권 이전고시 하면 그 2시에 했다고 가져가는 거 아니랬죠. 그날 밤 12시 땡 치면서 다음날에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되고 얘는 지체 없이 요 등기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 못 하는데 얘는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하는 거고 지체 없이 하는 건데 우리 개발법의 환지 등기는 시집사일내 하는 거였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해도 좋다라고 인가 떨어졌으니 공치법상 사업인정 간주되고 종전용도 요때 폐지되는 가격 기준일이 되고 다른 법상 인허가 의제시켜주겠다. 그럼 요 고시한 날부터 120일 안에 분양 신청해라라고 통지서 보내요. 책자 보내주면 통지한 날이 기산일이야. 통지. 통삼육 30일에서 며칠? 60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62, 20일 연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통삼육 30일에서 60일 사이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며칠이요? 20일. 요 기간을 분양신청 기간이라 하고 요 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분양 설계 들어가는 건데 그 설계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우리가 환지계획은 위지면 토수리환 종합 고려하지만 얘는 그 건물이 있던 땅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같은 땅이니까 필요 없고 지목도 필요 없죠. 그 땅이니까. 토지를 그 땅이고 수리 그 땅이니까 필요 없고 면적이 얼마냐, 이용 상황이 주택이냐, 상가냐, 공장이냐, 환경이 어땠냐 해서 얘는 면이환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얘는 면이환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신청할 때 골고루 분양되도록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애들, 신청했다가 처리하는 애들, 신청 못하는 애, 제외되는 애들은 돈 줘서 내보내야 되죠. 그러면 철거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고시니까 요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처분 요거 별표 해놓으세요. 현금청산일은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언제 나온 다음 날부터 90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거 다음 날 뺄 것 같아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작하니까 사용수익 정지되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소유자한테 가서 계약 해지하면서 돈 달라고 그랬는데 돈 안 주면 시행자한테 금전반환 청구하고 금전반환 청구에 따라 시행자가 나중에 구상하면 된다. 여기 용의권자 권리 조정 대상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유형이 순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시잘부 6에 그 시잘부 위에 그 문제가 이때 처음 나왔는데 절차상 순서를 빠르게 나열한 거. 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랑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랑 기본계획이랑 준공인가랑 관리처분 중에 자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죠. 정비 기본계획. 그럼 디귿. 그 다음에 정비계획, 니은. 구역 지정이 되면 4인분 관시니까 4, 기역. 인분, 관시, 미음. 끝나고 나면 무슨 인가? 준공인가 제일 마지막. 그럼 디귿, 니은, 기역, 리을, 기역, 미음, 리을. 기역, 미음, 리을. 4번이 답이네. 네.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고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되면 4인분 관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준공인가 받아라. 큰 틀만 문제로 낸 거죠 지금.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요번에는 일반적인 유형의 지문들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들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사업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이 지정개발자 체크하시고 지정개발자 믿어서 못 믿어서 토지 등 소유자, 신탁업자 이런 애들이에요. 못 믿어. 그러니까 정비사업비 예치하게 돼 있어요.
예치 몇 프로? 20%. 정비사업비의 20%죠. 20%.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틀렸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사업 시행 계획은 어떻게 미뤄서 어떻게 사업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왜 슬럼화되기 때문에 폐쇄로 CCTV 이런 범죄 예방 대책이 있어야지. 얘는 분양이 관한 게 아니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있으면 안 되고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자, 인가할 때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교육감이나 교육장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 교육감, 교육장 뽑잖아요. 협의해야 됩니다. 몇 미터 이내? 200m. 4번.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 인가를 할 때 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도하게 돈 좀 더 내봐. 내가 인가해줄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과도한 정비 기반 시설에 기부 체납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맞네. 그리고 재건축은 사업시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 우리 재건축은 동의를 안 한 자한테는 어떻게 매도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인가시 떨어지면 30일 안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진짜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할 겁니까? 시행자 지정에 동의 안 할 겁니까?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게 돼 있어요. 요 날짜가 30일이라 요 날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날짜예요. 이 질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은 1번이 답이었었고 나머지는 맞는 질문인데 이 맞는 질문을 틀린 질문으로 해서 옛날에 교육감에게 승인 얻어라 이런 것도 냈고요. 정비 기반에서 기부 체납 요구할 수 있다 냈고 30일을 20일로 내고 뭐 이러니까 이 질문들은 좀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시자부 7번인데 자, 이제는 사업은 이렇게 해서 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그래 아파트 지면 나 몇 평 갈래 분양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서 면, 이, 환 종합 고려하여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개를 갖고 있던 사람도 아파트 1개 줘야 되고요. 1개를 10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하나 줘야 돼. 이걸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내가 단지 안에 집이 3채 있어도 3채 안 줘요. 한 채 주는데 이게 재건축인데 과밀 억제권역 외일 때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과밀 억제권역 외 저기 춘천 이런 데서 과밀 억제권역 아니니까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시면 10개 있으면 10개 줍니다. 실컷 사세요. 실컷. 그러면 여기서 관리처분 수립 기준에 종전 토지 건물에 아까 면, 이, 환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게 신청한 사람한테 배분되도록 이용되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너무 작은 땅 그리고 건물이나 지정이 되고 나서 분할이 된 거 안 줘. 안 준다는 얘기는 현금 청산입니다. 여기 3번이 중요해요. 1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 뭐 10개, 5개 소유를 했어. 토지나 주택을 몇 주택 공급하고 1주택. 같은 세대 아닌 사람들이 공유를 했어요. 10명이. 그래도 몇 개 줘요? 하나 줘야 돼요. 이걸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걸 따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명 이상이 만약에 A하고 B가 이 땅을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면 원래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공급을 2개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례니까 시험에 못 내니까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이거 현관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이라는 단어예요. 다 주겠다. 투기가 있어서 투기 없어서.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현관표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로 꼬시면 넘어가면 안 돼. 재건축의 경우는 다 주는데 단 거기가 투기과열지구거나 조정 대상이면 안 돼요.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는 뭐 투기할 일이 없을 거고 국가지자체 주공 등이 뭔 투기를 하겠어. 다 줘라.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공기관이 열체를 갖고 있었으면 열체 다 줘라. 투기 가능성 없는 애들은 다 준다는 얘기인데 1번 갖고 주로 틀리게 하겠죠. 그죠? 요 3번 조심할 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종전주택 전용면적 어마어마하게 컸어. 그러면 2주택 줄 수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1억짜리 땅 가진 애가 있었고 얘는 상업지역에 45억짜리 땅을 하나 가진 사람이 있어. 얘도 아파트 한 채 주고 얘도 아파트 한 채 주면 얘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주겠대. 단 핸디캡은
이게 작은 거 소형주택이니까 60 이하짜리로. 그래서 한 주택을 더 줄 수 있는데 그 한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3년간은 전매가 안 돼.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은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안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아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으면은 아까 재건축은 다 준다고 그랬지만 이 과밀 억제권역으로 들어오면 재건축은 이게 최대가 3주택까지 줘요. 단 거기가 또 투기과열지구거나 조정 대상이면 또 한 채 줍니다. 그거를 그려놓은 게 밑에 있는 그림인데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재건축인데 과밀 억제권역 밖이에요. 밖이야. 바뀌면 얘가 5개 있으면 몇 개 줘야 돼요? 5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인데 투기과열지구다. 조정 대상이 몇 개 줘요? 하나. 자, 과밀 억제권역 안에 들어오면 5개 써도 아까 최대 3개 주는데 그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면 몇 개? 하나. 요거만 이해 잘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요거 같은 문제인데 요게 방금 전에 했던 설명 문제인데 2006년도에 처음 나오고 나서 요 재건축 사업인데 현행 법으로 제가 개정했어요.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수. 자, 여기 재건축이라고 되어 있는 놈하고 재개발은 무조건 한 채 줘요. 무조건 한 채. 재건축만 다 줘요. 과밀억제권 내에 있으면은 최대 몇 개? 3개. 그래서 과밀억 내다 1세대가 4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3개 줄 수 있는 건데 무슨 지구네? 투기과열지구 무조건 하나 주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이면은 다 줄 수 있죠. 4개 갖고 있으면 다 주는데 투기과열 조정 대상 아니야? 그럼 다 줘야지. 4개. 그리고 재개발은요. 과밀억제권역 내든 뭐든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1411 찾아야죠. 1411. 답 3번인가요? 답 3번. 시간 너무 커서 3번. 1411. 그래서 요거 1411. 요것만 4개 나머지는 다 1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가끔가다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리계획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에서 기존에 A가 뭐가 있었는데 뭐 받겠다 신청하는 거죠. 그럼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사람이 전 20평 받을래요. A는 20평, B는 뭐 30평 뭐 이거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요 분양 신청 기간 끝나면 종료된 때 기존 건물 철거하기 전에 분양시험 받은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시장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분양 설계, 분양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성명,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 그리고 종전 가격도 있어야 되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인데 조심할 거, 또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가 있을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이걸 종전가라고 그래요.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라 사업 시에 인가받을 당시에 기준으로 하는 가격, 이걸 종전 가격 기준이라고 그래요. 종전가.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전체 추산액, 그리고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기타, 그리고 세입자별로 손실보상을 하겠다, 손실보상 권리 명세, 그 밖에 정비사업 관련된 명세들을 작성하는 건데 여기 절대 사업 관련된 내용, 건축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4개 쓴 다음에 얘네들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럼 얘네들이 주로 답이니까 얘를 자주 보셔야 돼요. 얘를 자주 보고 처음 본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으로 보시면 돼. 그리고 관리처분의 효과.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관리처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야 되죠. 그럼 철거 떨어지면 종전토지 건물은 사용수익 뭐 시키겠다. 정지. 쓰지 마. 이제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았거나 아직 동의를 받았어. 그래서 동의를 받거나 또는 손실보상 완료가 안 됐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토지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소유권 이전고시 현관펜 있는 날까지 여기다가 다음날 X라고 써주세요.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건물은 사용수익 못하고요. 다만 동의 얻었거나 손실보상 완료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 요 1번이 법조문으로는 2번처럼 나오게 돼 있어서 법조문으로 봐두실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고. 자, 기존에 A는 1억 5천, B는 3억 원짜리, C는 2억 원짜리, D는 5천만 원짜리가 있었대. 근데 얘네가 재개발 재건축해서 나갔어.
나갔다가 새로 진 아파트는 조합원한테는 24평형을 2억에 3억에 얘는 4억에 분양한대요. 일반인한테는 3억에 4억 2천에 5억 6천에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조합원들은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A가 1억 5천 있었는데 2억짜리 신청하면 5천만 원 더 내놔야 되죠. 그래서 A를 중환권이라고 하고 B는 3억인데 오히려 1억이 줄었죠. 감환권. 2억인데 2억짜리면 저금환권이죠. 근데 D는 신청을 안 했으니까 환지 부지정 개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지 부지정 개념, 환지 개념 이게 다 환지했던 내용을 여기서는 갖다 준용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2005년, 2014년, 2020년 연속해서 나왔죠. 계속. 자,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안 왔으면 이 사람한테는 나중에 현금 줘야 되죠. 뭐 그 법계 권리를 경매 처분해? 이게 뭘 잘못했는데 경매 처분을 해요? 틀렸고. 2.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떨어져야 철거 들어가요. 철거하기 전에 해야지. 틀렸네.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자 정비사업비 전체 추산액 조합원 얼마까지 부담 언제 하는 거 이거 포함돼야 되죠. 이거 맞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점을 찍어 놓을게. 자 4번 과밀 억제권형 받기라고 그랬고요.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1세대가 하나 이상 주택 소유하는 경우에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소유한 수만큼 주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과밀 억제권역 외지만 투기과열지구 조동 대상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었지. 원칙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줘야 되니까 4번 틀렸네. 5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종전 권리가액에 따른 가격 범위에서 몇 주택 줄 수도 있죠. 2주택 줄 수 있댔어요. 하나는 전용면적 85가 아니라 얼마 이하 소형 60 이하로 하는데 이 60 이하짜리는 3년간은 전매가 안 된다.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는 맞는데 이 규모만 틀렸네요. 85 이하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준 물어본 건데 요거 가지고 계속 변형했었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 기준인데 옳은 것은 자,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 청산이 불허되어 너무 작으면 안 주면 돼. 안 주면 되죠. 틀렸지. 불허된다. 가능하다.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뭐가 끝나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 끝나야 되죠. 사업시 인가 신청일이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분만일이라고 그래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하는 거지 사업시 인가 고시가 아니다. 3번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했어. 자, 2명 이상이 1주택 공유했어요. 공유한 경우에 두 개 줘야 하나 주나? 하나만 주는 거지. 틀렸네. 4번 재건축인데 한 세대가 2개 이상 가지고 있어. 그럼 2 이상의 주택 공급할 수도 있습니까? 예. 소유한 수만큼 주는 경우도 있고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 주냐 다 주냐잖아요. 수도 있습니까? 예. 이건 맞네. 맞고. 5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했던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포함돼야 되죠. 소유권만 있어, 지상권, 저당권 있어, 다 있죠. 그거 다 날려야 되니까 외의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제가 아까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아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분양 관련된 내용이었죠. 명시되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사업 관련된 거, 건축 관련된 거 거예요. 분양 설계 어떻게 할 건지, 대상자 주소 성명 있어야 되고, 세입자 주거 대책을 여기서 어떻게 짜? 시행할 때 짜야지. 세입자 주거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 계획이 있어야죠. 관리처분 계획에는 전혀 상관없다. 세입자 어떻게 손실 보상할 건지 명세, 기존 건물 철거 예정 언제 하겠다 이런 거 짜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 됐고 시잘부 8번에 제가 개발법 할 때 조합 잘 나오는 지문들 많이 봤죠. 그거랑 정비사업에서 조합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거 정리해 놓은 거랑 한번 볼까요? 여기는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해야 되니까 추진위원회 5글자 몇 명? 5명. 얘네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얘네가 이제 조합 설립하러 누구한테 가요? 시장군수 등한테. 그럼 얘도 똑같이 공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인데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얘도 등기함으로 뭐 한다? 성립. 등덩 이거.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누구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다만 소유권, 지상권을 공유로 하고 있어. 그럼 대표자 한 명이 됐죠. 그리고 자동조합원 원칙이에요. 동의 안 해도. 근데 재건축의 경우는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라 동의 안 하면 무슨 청구? 매도 청구.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를 만약에 땅을 내가 팔았으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에 이게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부터는 지위 양도 못하게 해놨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 어디가 투기가 더 많죠? 재건축이죠. 얘는 조합설이 인가 후부터 지위 양도가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예요. 그래서 여기 투기과열지구 형광펜 해놓으시고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이다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이다 그럼 얘는 관리처분 인가바트. 요 날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후에 건물 토지를 양수를 한 자 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는 없지만 상속의 경우는 제외해야 되죠. 상속 이혼은 제외되고. 그리고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둬야 돼요. 근데 아까 이사가 100명 초과하면 5명 둔댔죠. 토지 등 소유자 100명 초과하면 이사는 몇 명 이상으로? 5명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최고기구를 뭐라고 그래? 총회. 반드시 둔다고 하고 있죠. 근데 대의원회라는 게 여기는 개발법은 의결권 가진 자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는데 여기는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두어야 한다. 총회가 의결할 걸 대의원회에서 대신 해주는 거고 그리고 10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두는 건데 10% 이상으로 전체 조합원에 그 10%가 100명을 넘었다면 10%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70명, 700명, 여기가 7,000명 조합원이. 그러면 총회는 다 두는 거예요. 개발 구역, 정비 구역마다. 근데 얘는 100명 이상이 안 됐으니까 대의원회가 없겠죠. 얘는 대의원회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 100명 이상이니까. 10%니까 70명 이상으로 둬야 돼. 얘는 700명 이상으로 둬라 그러면 안 되죠. 100명을 초과했으니까 100명에서 10% 사이에서 10% 범위에서 100명 이상에서 여기서 둔다 이 뜻이에요. 뭐 한 200명, 뭐 300명 이렇게 두란 얘기지. 그리고 디귿 잘 나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인데 그러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이사감사야. 이사감사가 임원까지 하면 대의원까지 하면 안 되죠. 대의원 될 수 없다. 되게 많이 나왔죠. 조합장 이사가 자기 계약한답니다. 그럼 누가 대신해야죠? 감사.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어. 그것까지 없어지면 안 되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지 않는다. 근데 잃는다고 자꾸 냈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 요거 잘 나왔던 거 6번은 암기를 좀 해두시면 써먹을 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조합의 정관에 구역의 위치, 면적 꼭 있어야 됩니다.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2.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장군수 등이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 야야 조합 너 안 할 거지? 시장군수 주공이 네가 해 라고 고시한 때 그 다음 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 취소된 걸로 본다는데 요 다음 날 요거 자꾸 빼요. 그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하든 아니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5분의 1 요구해가지고 대의원은 3분의 1 요구해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총회라는 거 하려면 미리 알아야지 간지 오늘 하는데 어저께 알려주면 못 가잖아. 그래서 항상 7일 전까지라고 해서 공법은 통지하는 게 다 7일 전까지입니다. 회의 목적이 뭐다? 안건, 일시, 장소 뭐다라는 거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7일 전에.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는 순간 철거 들어가죠. 사용수익 못하는데 임차인이 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거할 거니까 나가야 되는데 얘 2년 약정하고 현재 6개월 살았는데 보증금 3억 주고 근데 6개월 살았는데
1년 6개월 난 사겠다 이런 거 주장 못해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계약 기간은 배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배제. 그럼 이제 양 당사자는 계약을 뭐 하면 되죠? 소유자랑 해지하면 되는데 해지하면서 보증금 달라고 했는데 이 3억을 안 줘. 누구 찾아가죠? 그러면 시행자한테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하고 돈 주면 나가죠. 나가면 사업한 다음에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구상해요. 구상하려고 돈 내놔라 했더니 안 줘. 그럼 얘가 받을 아파트를 뭐 하면 돼요? 압류하면 돼요. 이걸 이제 임차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 금전반환 청구, 구상권, 불응하면 압류. 요게 법조문으로도 언급을 자꾸 하니까 문제 나온 유형 한번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임원.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100명 미만이네. 100명 미만이면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뭐야 이게? 100명 미만이면 자,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죠.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지. 100명 미만이면 대의원에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감사는 무조건 두는 거예요. 틀렸네.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됐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죠? 이거 답이네. 답은 2번이죠. 3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을 해. 그럼 누가 대신해야 돼? 감사. 이사가 아니라 감사. 감사.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 하는데 제가 6학년 4반 반장하면서 6학년 11반 반장 못한댔죠. 다른 조합 임원 겸할 수가 없다.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들이 대의원이 될 수 없다예요. 조합장은 돼요. 돼.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야. 그럼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래야죠. 이거 포함하여를 제외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답은 2번만 맞고 다 틀렸네요. 그래서 조합 관련된 지문들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에 거 먼저 풀어볼까? 자, 이번에는 추진위원회는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조합 설립하면 끝나. 얘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조합 설립하면 끝나는 애니까 사업은 못하겠죠. 사업 못할 거니까 1번. 얘네는 못하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해야지. 도와달라고. 정관의 변경은 조합이 바꿔야지. 조합의 약속이 정관인데 이걸 추진위원회는 이미 사라졌는데 어떻게 바꿔 이거. 틀렸죠. 그리고 설계자 지정한 거 변경한 거 또는 소유자 동의 얻으러 다니는 거 계략적인 사업 시행지 작성하는 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고 조합의 정관 작성하는 건 조합이 작성해야죠.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요거 나올 가능성 또 있는 거.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가 몇 개란 얘기죠 지금? 4개예요. 1.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밖에 없죠.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 단독으로 하면 설립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입니다. 조합에는 이사는 몇 명 이상? 이사는 3명 이상 둬야지. 3명 이상인데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두라고 그랬죠. 틀렸네. 3번.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재건축은 다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죠. 그때 단지가 아닌 지역에 얘는 4332, 4332. 뭐야? 3위가 빠졌네.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면적도 틀렸네. 그럼 3번 틀렸고. 4번. 시행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건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매도 청구? 이거 아닌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면 돈 줘서 내보내야 되죠. 손실보상해야지. 매도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 청구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할 때 동의 안 한 사람한테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한테 하는 거죠. 틀렸지. 자, 대의원에는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잠깐만요. 자,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개최해야 돼요. 대의원회가 못해. 그럼 대의원회가 조합장 선임을 할 수 없죠. 맞죠? 그럼 답 5번이지. 임기 중에 거리가 됐다는 얘기는 자격 상실이 돼서 나갔어. 새로 뽑아서 다시 선임하는 걸 보궐 선임이잖아요. 근데 선임하는 건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뭐 개최하는 거야? 총회.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선임할 수 없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청산금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15회 때 문제인데 틀린 거. 자, 더 받으면 증환권이고 덜 받으면 감환권이니까 요거 증환권 받으면 징수해야 되고 덜 받으면 뭐요? 교부해 줘야지. 이거는 원칙 일괄징수 일괄교부인데 만약에 권리 행사를 안 하고 5년이 지났어. 그럼 권리 소멸하는 거는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1. 사업시행자는 원래는 일괄징수 일괄교부인데 분할징수 교부하겠다라고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를 거쳐 따로 정했다면 이 관리처분 인가부터 이전고시 사이에 요거 분할징수 교부 가능합니다. 요 지문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는데. 요 지문 자주 언급해서 1번 지문 꼭 기억 좀 해서 별표해 놓으시고.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을 평가할 때 규모, 위치, 용도, 이용사항,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 여러 가지 사항 참작해서 평가해야죠.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를 안 했네. 그럼 시장문수 등이 아니면 징수해달라고 뭐 해야죠? 위탁. 청산금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면 수수료는 몇 프로? 4%.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 소멸시효는 5년인 거 맞는데 확정되는 게 고시일이에요. 고시일의 다음날부터요. 다음날 확정됐으니까 요 날부터 5년이죠. 그래서 5년은 맞는데 여기서 다음날이 빠졌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시행자가 저당권 설정된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 저당권 설정했는데 얘가 안 받기로 했어. 그럼 청산금 받고 튈 때 빨리 그거 뭐 해야 되죠? 전에 압류해야 되지. 그래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맞네. 정답은 4번. 5번은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010년에도 나왔고 19년 최근에도 또 나왔는데 또 청산금 또 나왔어. 옳은 거 찾으랍니다. 옳은 거. 자, 아까 정관이나 총회 결정을 하면 원래는 일괄징수 일괄교부인데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댔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랬잖아. 그 질문 잘 나온다고 했던 질문 또 나왔어.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 무슨 날부터 확정돼요? 그죠? 다음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 이번에 이걸 숫자로 틀리겠네. 5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네, 틀렸고. 3번. 시행자는 청산금을 원래 일괄적으로 일시 지급해야 되고 분할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가능한 경우 있댔어요? 있댔죠. 틀렸네. 자,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얘가 나중에 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청산금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압류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저당권의 물상대 인정한댔죠. 맞네 이거는. 답이 두 번이나 나왔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았다. 강제징수해야 되죠.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럼 답은 4번만 맞고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04년도, 2010년, 2021년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 옳은 거 찾는 건데 이거 별표해 놓으시겠어요? 이 질문 언급 자꾸 하니까 옳은 거.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양당사자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 맞는 것 같은데. 점 찍어놓고.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지는 자가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금전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면 되죠?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했어. 그럼 그 지급해야 될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금전 지급해야 될 사람은 일단은 시행자가 부담을 일단 해주고 나중에 구상 들어가는 거지 부담하게 해야 되는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자,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반환 의무 대신한 거 증여 의무한 거야? 증여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 날짜 기억해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계약기간 적용 안 한댔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기간은 예외적으로 민법, 주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한다고 됐어. 배제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 틀렸고 확실하게 1번만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사, 인, 분, 관, 시. 시작이라는 거 해야 철거 들어가잖아요. 철거하려면 뭐가 떨어져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 받아야 돼.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받은 경우 2번이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에 철거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 시설부 관련돼서 기출문제 잘 나왔던 거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주택법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